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희권의 다문화 밀착 토크의 박희권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야구를 사랑한 남자, 그리고 야구가 사랑한 남자, 야구 선수, 야구 코치, 야구 감독, 야구 해설가로 평생을 야구인으로 살아온 허구연 해설위원입니다. 그럼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국민 야구 해설가 허구연 위원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앉으시죠. 예. 네, 허연님 다문화 TV는 처음이시죠? 아, 처음이죠.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구연입니다. 그 다문화 TV에서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되는데, 저는 사실 뭐 야구 속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다문화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은 야구하면서도 자꾸 좀 이게 문제가 많구나. 이게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많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말씀, 또 재미난 얘기 그런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우리가 허구연 위원님 하면 야구인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다문화 TV에서 모시게 된 게 우리 허 의원님이 다문화인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 우선 야구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허 의원님의 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구 그 해설 많이 듣고요. 즐거워했는데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오래 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금년까지 하면은 38년간을 했으니까. 네. 물론 그 동안에 그 중에 이제 감독도 하고 미국 가서 뭐 코치도 하고 왔지만은 38년간을 이제 해설하니까 아무래도 귀에 많이 익었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은 부담이 좀 많이 느껴져요. 네. 왜냐하면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게 38년간을 계속 이제 막 이 같은 목소리 들으면은 팬들이 어떨까. 네. 그리고 요즘 사회가 또 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이제 세대 교체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꼰대파에 안 들어가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래도 그 국민들한테 그 여전히 사랑을 받고 계시고, 심지어는 야구는 몰라도 허구연은 안다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총 몇 회나 야구 해설 하신 저는 것 그걸 다 세어보지 않아서 그런데 뭐 라디오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죠. 그 1년에 글쎄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뭐 한 7, 80분, 70회로 잡더라도 그럼 몇 천회? 3천회 가까이 되겠죠. 네, 이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경기를 이렇게 이제 아주 감칠맛 나게 이렇게 해설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경기, 잊지 못할 경기를 꼽은다면 뭐가 국내 있겠어요? KBO 리그는 84년대 롯데자이언츠가 유두열 선수, 지금 고인이 됐지만은 삼성 라이온즈에게 그 한국 시리즈에서 3런 홈런으로 최동원 선수가 4승을 하면서 우승을 거둔 그 중계. 그리고 가장 이제 그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땄던 그 중계. 그게 우리나라 야구의 하이라이트고 제 중계도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중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베이징 올림픽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기억하는 게 한일전. 1-4-1루인가요? 그때 그 이승엽 선수 나와서 홈런을 칠 때, 그때 우리 허 의원님 멘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요. 독도를 넘겼어요.
대마도까지 갔네요. 어. 아마 이 멘트 국민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 우측에 떴습니다. 아, 갑니다. 육수, 자, 뒤로 커요. 간다. 뒤로, 이나버. 커요. 이나버. 이승엽! 이승엽! 5점짜리 홈런. 이승엽 결국 해야 됩니다. 야, 이승엽. 저 타구는 정말 독도를 넘긴 것 같네요. 네. 뭐 다케시마로 우기는데 독도를 넘겼어요, 진짜. 네. 대마도까지 갔네요, 대마도까지. 지금. 그 한일전 하면 또 남다르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굉장히 우리 신경을 많이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방송은 참 그래. 순간에 말은 딱 내뱉으면 그도 들이지 못하니까 네.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승엽 선수가 그때 정말 못 쳤거든요. 네. 그 네. 못 쳐가지고 본인이 뭐 엄청나게 괴로웠는데 홈런이 딱 나오니까 진짜 드라마틱했어요. 그리고 그게 넘어갈 듯 말 듯한 타구였어요. 네. 그게 넘어가는데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나와서 대마도까지 갔다가 제가 도쿄까지 공습을 하려 그러다가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대마도에서 끊자. 잘 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마도에서 끊었어요. 충분히 국민들 예. 그 정서를 잘 대변하신 그 예. 멘트였던 것 같아요. 예. 자, 왼투 5구째 맞습니다. 5구. 야, 됐어요. 중견 선배. 됐어요. 들어와. 네, 들어와야 돼. 들어와. 됐어요. 예. 경기 끝납니다. 하나씩. 유격수. 우리 허 의원님 하면 야구인으로서 아주 정말 오랫동안 야구하고 인연을 맺고 계신데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언제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거든요. 근데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 이제 그 지금 나이 드신 분 아시겠지만 김앤옥 시장이 부산시장이셨는데 네. 예, 기존에 있는 야구 팀들 말고 부산시 그 당시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야구 대회를 하는데 거의 전 국민학교 다 참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대신 초등학교인데 그 야구를 제일 잘하는 학교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때 공부도 좀 이제 반에서 잘하고 이럴 때인데 부산시 전국 부산에 많은 학교가 나오니까 선수를 더 추가 모집한다 해가지고 기존 야구에 각 반에서 잘하는 선수 한 명씩 잘하는 학생 한 명씩 나와서 테스트를 받아라 그랬어요. 네. 제가 5학년 때인데 네. 그래서 제가 운동을 그때 잘했거든요. 정말 저는 축구 뭐 달리기 이런 거 다 거의 뭐 1등 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그때 있는데 야구 때 반장인가 그러니까 뭐 테스트가 너가 나가서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가서 테스트 받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요 쳤는데 막 거의 다 넘기고 정말 잘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막 학교 교장, 교감, 야구 감독이 와서 계속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야구 좀 시키고. 야구를 해라. 네. 그 우리 집에서는 저희 집에서는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오남일년 넷째인데 형들이 공부를 다 잘했어요. 네. 그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제 바로 위에 형님이 이제 이 자랑이 아닌데 부산에 서울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네. 그 어머님이 내가 자식이 5명인데 우리나라 제일 좋다는 경기고등학교는 한 명 가야 될 거 아니냐. 네. 그걸 넷째 너가 해봐라. 알았다고. 그러고 있는데 하라니까 야구를 안 해. 그래서 뭐 신경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야구 하기로 하고 하도 이제 학교에서 그러니까 야구를 제가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감독이 이상호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나중에 제가 해설하고 이럴 때도 그럽니다. 자기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네. 왜냐, 네가 야구 선수가 아닌데 딱 배트를 주니까 그대로 다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 초등학교 우승을 했는데 제가 4번 타자를 했어요, 바로. 기존 선수를 치고. 글쎄. 그러니까 이 감독님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야구를 한 게임도 안 빼놓고 어릴 때부터 다 봤어요. 축구도 다 보고 했으니까 이제 동네에서 그냥 이제 고문공가전을 했으니까 흉내를 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독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구에 이제 입문이 된 거예요. 하여튼 그 운동에 좀 천부적인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랬으니까. 그 뒤로 이제 뭐 주전 선수도 하고 또 국가대표 선수도 하고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구를 그만두게 대신 예. 좌절이랄까 이런 게 예. 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창 야구를 잘 때 지금처럼 프로 시대가 아니고 실업 야구 네. 제가 한일은행에 있을 때 이제 일본 올스타하고 한국 올스타 게임을 하는데 그때 제가 다리를 다쳤어요. 네. 이 뼈가 네. 지금도 상처가 있지만은 네. 동강에 나버렸어요. 아, 그 이제 어쨌든 야구를 수술을 4차례 했는데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그때는 많은 분들은 제가 막 순탄한 길만 걸어온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한창 자랄 때 그 나이에 그냥 탁 그리 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한일은행 제가 다니는데 저는 이제 손이 커가지고 네. 주산도 못 나요. 네. 그때는 은행은 내가 주산을 굉장히 잘라야 주사를 되잖아요. 잘라야 네. 그 제가 야구하러 갔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야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야 이거 어떡하나 이러다가 책을 가져와 봐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가지고 책을 보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시험을 쳐볼까 대학원에. 그래서 제가 그때 병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네. 이제 고대부터 대학원 시험을 쳤어요. 네. 네, 그래 이제 합격이 됐는데 하루에 한 8시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김상협 총장님이 네. 네. 고대 총장님이셨는데 제가 합격됐다는 소리 듣고 굉장히 학교에서도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 친다는 얘기를 학교에 안 했거든요. 네. 허군이가 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네. 학교 말도 안 하고 그래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하겠다고.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교수를 하려고 그랬죠. 네. 교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로야구가 딱 출범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해설자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MBC에서 한번 와서 해달라고 이거예요. 네. 그 에드벨룬을 한번 띄운 건데 저는 그러니까 거의 1회 한다 생각하고 그때 주말이니까 토요일인가 알았다고. 그전에 동아방송이라고 있었는데 야구 라디오 중계는 제가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MBC 해설을 했어요. 네. 프로야구 딱 그 출범하는 애. 근데 반응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MBC는 전속을 하자. 네. 저는 안 된다. 나는 지금 저 대학교 전임이 될 수 있는데 네. 마치고 나면은 그래서 막 갈등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럼 알았다가 제가 해설을 하게 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길이 바뀐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야구 선수 하여튼 대학 시험도 쳐서 대학을 들어갔고 또 대학원도 들어갔고 또 좌절이 있었고 그래서 야구하고 또 떨어지나 했더니 또 82년도 프로야구가 개막이 되고 그 야구가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만일 다리를 안 다쳤으면은 네. 다른 야구 선수와 거의 비슷한 행로를 그렸을 거예요. 야구 감독하든지 네. 네. 또 코치하든지 또 감독하면 또 잘리잖아요. 저도 감독하다 1년 만에 잘렸지만 프로야구에서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네. 네. 그 다치면서 이제 인생 행로가 바뀌어. 그래서 저는 요즘도 이제 강의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절대 좌절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자꾸 뒤돌아보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뭘 할 것이냐 미래를 향해서. 그래서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은 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그래서 해설을 하게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일생을 보낸다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 굉장히 감사해야죠. 예. 네. 아이고 참 저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결국 철저한 준비, 노력 그런 끝에 어떤 작품이 된다는 거 사실 이제 요즘을 사는 젊은이들이 각 분야에서 그런 그 말씀하신 프로 정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문화 가정 그 어린 야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게 뭐 좀 하겠지만은 얘들이 이미 꿈이 없어요. 꿈이 없고 막 불평, 불만 막 여러 가지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가 지금 이제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힘든 전체 우리 젊은이들이 힘든데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강의가 그럽니다. 여러분 하는 공부나 이 사회생활하고 인생을 사는 게 야구 스포츠보다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스포츠는 2등이, 5등이, 10등이 필요 없어요. 네. 1등을 해야 1등만. 됩니다. 네. 그런데 공부나 사회생활은 꼭 1등을 안 해도 돼요. 네. 뭐 10등을 해도 되고 20등을 해도 자기가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 거지 꼭 1등을 해야만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자제를 하면 안 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해 가지고 왜 나는 안 될까? 왜 저기는 뭐 100인데 나는 10밖에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예. 네, 좋으신 말씀이고요. 우리 허 의원님 출연하신다고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별명이 예. 허프라. 예. 그러니까 이 허구연 플러스 인프라스트럭처. 예. 그래서 야구장 건립에 예.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특히 그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에도 야구장을 건립을 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예. 그 야구 불모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 좀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허프라 그러면서 돔구장만 계속 제가 강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기성전돔 마지막은 돔구장을 얘기하면 되는데 정말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네. 제가 프로 야구장 지금 각 구장을 뭐 그걸 다 지자체장에게 얘기해 가지고 하고 더 모르시는 게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동호인 야구팀이 15,000개 팀이 넘습니다. 네. 그런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야구장이 잠실구장하고 초등학교 다 합쳐서 네. 160개밖에 안 됐어요. 아, 그게 골프장 부킹보다 하기 힘든 게 야구장이었어요. 동호인 야구, 사회인 야구. 예.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많이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4대강 개발을 할 때 그 체육 시설이 야구장은 없었어요. 축구장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찾아가 가지고 그때 장관급인데 네. 엄청나게 크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전국에 야구장이 없어가 영하 10몇 도에 한강변에서 아이스하키 야구 장갑을 끼고 8시도 하는 걸 당신들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설계를 변경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40개 정도 넘는 야구장이 4대강 아, 그 체육시설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저 양산에 있는 뭐 물론 고등학교라든지 안양의 고등학교라든지 문경에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라든지 야구팀이 이 새로 생겼는데 생긴 이유가 그 인프라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1984년도 미국 가서부터 절실하게 있는 게 프로 스포츠는 네. 이게 인프라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그때 형편없었잖아요. 우리가 그 전쟁 후에 천막 속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최신 시설에서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뭐 강의를 받고 하지만은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은 인프라가 제대로 확립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국내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아시아 야구 연맹 기술위원장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이 동남아시아는 야구를 거의 안 하는 나라가 많고 못 해요. 왜? 네. 돈이 많이 드니까. 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우연한계의 캄보디아의 그 김기랭 교수라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이제 뭐 봉사로 가신 거죠.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네. 킬링필드 위로 홈런을 날려라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니까 이 킬링필드 뭐 캄보디아고 홈런을 야구인데 이게 캄보디아 야구라는 게 그게 그분이 어떻게 뭐 누가 기자가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그 교수로 왔는데 야구를 통해서 이 애들을 좀 선도를 해야 되겠다. 야구부를 만들었는데 네. 생전처럼 축구를 시킬 것 같아. 생판 모르는 야구를 하자 시키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내용이 이제 그래요. 그분이 대구의 고향이신 모양인데 그 친구들에게 구로하고 있는 거 해가지고 애들하고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은퇴를 하고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어 했거든. 네. 이 야구에 은퇴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자에게 물어가지고 야구 공, 배트 이런 거 막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김기룡 교수가 하시는 얘기가 위원님 참 야구장에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요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야구장을 하나 지어드려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돈도 많이 없지만은 그때 돈으로 한 1억 원을 보내드렸어요. 1억 원이면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송금을 해드려요. 그래서 만든 게 지금 프놈펜 밑인데 캄보디아 최초로 야구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재미난 게요.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제가 아시아존의 국제 대회만 가면은 정말로 대여섯 개 국가 그 협회장이나 이런 분이 제인대 와요. 우리도 야구장 하나 좀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대체 뭐 중동의 왕족인 줄 아느냐고 나 돈 없다 정말로 진짜 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해줄 수가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건 안 된다. 이제 그래 그 대신 야구 용품 많이 도와줬어요. 네. 근데 이제 베트남에도 야구장을 하나 지어주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조금 우여곡절 어쨌든 하노이에 또 그때는 하나은행에 얘기해가지고 하나뱅크 베이스볼 파크를 그 하노이에 만들어준데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제인데 연락이 왔는데 몇 년 됐거든요. 거기서 야구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세계 챔피언 국가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야구 강국인데 국제 야구계를 위해서 해준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네. 뭐 메달만 따고 그냥 여기서만 이래서 하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는데 스포츠도 그래야 된다. 근데 우리 스포츠 보면은 제일 많이 한 게 태권도 세계화시키였잖아요. 그다음에 축구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태권도 축구는 더 해줄 게 없어요. 다 하고 있으니까 이미 지원을 해줬고. 근데 야구는 블루오션이라고 보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그 이제 제가 캄보디아 베트남을 왔는데 이만수 감독이 SK를 그만두게 됐어요. 감독은 연락이 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SK 감독 그만두는데 선배님 하는 뭐 그쪽에 가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나 베트남.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야, 이 감독 그거 뭐 캄보디아 베트남은 내가 하고 있으니까 너는 저 라오스 아니면은 미얀마 가봐라.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5개 나라 다 야구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만수 정말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만수 감독이 알았습니다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제가 뭐 라오스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 고맙다. 그거 잘해봐라 이랬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막 벌써 갔다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만수 감독은 말로 그치는 그 실행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게 지금 라오스 이제 야구가 지금 막 보도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거든. 그래서 제 꿈은 사실은 인도 차이나 반도는 태국은 이미 이제 야구를 하고 있고, 그럼 일본인들이 많이 도와주고,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까지는 미얀마까지는 한국이 좀 주도해서 야구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이 또 지금 우승해가지고 뭐 C게임에서 대단한데 베트남에서 실은 거기 C게임은 굉장히 큰 대회입니다. 그 11개 나라, 12개 나라는. 근데 그게 야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베트남 국민들을 열광시켰는데 우리는 스즈키컵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전에는. 그래서 야구는 저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무슨 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지나서면 한국인들이 이 야구를 보급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좀 그 소리를 듣는 게 지금 하나의 꿈입니다. 아이고 저 말씀 듣고 보니까 야구를 세계적으로 보급시키는데 활약을 하셨고 또 그런 야구를 통해서 민관 외교에도 아주 큰 일익을 담당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박희권의 다문화 밀착 토크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제 한국에 사시는 다문화인들의 삶, 인권 뭐 이런 데에 관심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우리 허 의원님을 모시게 된 거는 한국에서도 이 다문화인들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특히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전부터 예. 무지개 리틀 야구단을 예, 예, 예. 창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조금 뭐 계기랄지 예. 이 좀 활동이랄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뭐 다문화에 대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나 이런 거는 평소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것만 알고 있다가 고양시의 야구장을 이제 건립하면서 그게 리틀 야구장을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최승 시장님이신데 그러면 이 리틀 야구장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네. 뭐 보통 한국 애들도 뛰어 놀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다문화 가정 야구팀을 만들자. 네. 그래서 애들이 좀 뛰놀게 해야 된다. 그 애들이 얼마나 야구를 하고 싶어 하겠냐. 왜냐하면은 TV 보면 계속 야구 중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 애들이 뭐 글로브를 사겠어요, 뭘 사겠어요. 네. 공간도 없고. 그래서 좋다고 해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 팀 무지개 야구단을 이제 출범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충격을 엄청나게 크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968년 일본 가서 받았던 충격하고 비슷한데 아니 애들을 모아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네. 우리 이제 그 자원봉사해 주시는 네. 뭐 박용진 전 LG 트윈스 이군 감독 이런 분들이 네. 이제 저기 그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사진을 좀 보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바로 저 이제 어린이들인데요. 네. 처음에 이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인사를 하고 이랬는데 우리 그 감독 코치들이 이제 쓰다듬으면서 열심히 잘해라 그러니까 탁 손을 치면서 네. 손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 눈빛이요. 네. 어린이 눈빛이 아니에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뭐 정오까지 안 가더라도 굉장히 날카롭고 불만, 불평, 막 열등의식 이런 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다문화 가정 계속 늘어날 텐데 이 애들을 이렇게 방치를 해놓으면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모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 나가죠. 이 애들은 학교 가면 학교 가서도 또 그렇고 그렇죠. 네. 동네 오면 동네 놀 때 별로 없고 네. 다른 데 보면 부모들하고 다 뭐 학원에 왔다 갔다 해서 막 이러는데요.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상이 아닌 궤도로 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눈빛 보면 알잖아. 네. 그리고 인사를 안 해요. 네. 그리고 와서 처음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데 부모들이 빨리 가 출석을 하는데 말 안 들어요. 이 큰일 났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야구를 그 티볼 이제 야구를 시켰는데 저는 정말로 딱 1년을 하니까요. 네. 애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 그래서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좀 시간을 늘려주면 안 되느냐 하죠. 왜? 말을 듣는다. 그럼 인사하는 거 가르치거든요. 인사하게 하고 질서 지키는 거 가르치고. 근데 이때가 질서 지키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다 그렇지만 그냥 협동하는 거 가르치고 네. 희생하는 거 가르치고 막 이런 걸 이제 거기서 하니까 차려 갱이하고 다 하는데 그런 걸 안 해봤던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를 통해서 네. 이렇게 이 애들을 순화시킬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고양시장 보고도 그랬습니다. 저는 스포츠지만은 이 스포츠뿐만 아니고 문화 예술을 통해서 정말로 이 다문화 가정 애들에게 기회를 주고 네.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요. 이게 나중에 엄청나게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게 뻔하지 않느냐. 네. 다문화 가정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뭐 동구권에서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민자들이라든지 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차별에 의해서 막 폭동이 일어나고 하는 걸 뉴스에서 저희도 가끔 보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가정 문제는 정말로 정부 당국이 네.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관할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이거는 챙기지 않으면은 네. 정말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될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기 지역구 챙기는 건 잘 챙기잖아요. 예산할 때 그냥 쪽지 예산도 잘하는데 이런 데는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쓰셔야 된다. 예. 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 문제는 정말 좀 다들 느끼고는 있지만은 네. 좀 이제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예. 방안 이런 것들이 좀 예산 지원 등이 잘 돼야 되겠죠. 예. 네. 저기 무지개 리틀 야구단 사진이 나옵니다. 예. 네, 사진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사진이 뭐 많습니다는 저 사진은 가장 최근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임을 했을 때. 근데 전날 재밌었던 건 다 모이지는 않았는데 다 나오지는 그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은 티볼을 가족하고 같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네. 운동회처럼. 네. 근데 뭐 그 할머니하고 막 부모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1년에 가까운 그 한 가정의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대요. 막 뛰고 다 네. 하는데. 네. 아, 그래서 이걸 매년 좀 이렇게 마지막 대회는 연습이나 이런 거 말고 가족끼리 운동회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아주 좋은 예, 아이디어이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뭐 이 얘기가 되겠죠. 할머니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애하고 다 같이 그 오늘 했던 활동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저도 그동안은 몰랐는데 금년에 이거 매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작년 예. 러시아 월드컵에서 예, 예. 프랑스 축구 대표단 우승했잖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외신들이 예. 이거는 프랑스가 우승한 게 아니고 이민자 팀이 우승한 거다. 그렇죠. 예. 네. 예. 또 아프리카 팀이 우승한 거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는 네. 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그 대표단 구성의 반 이상이 이제 이민 2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그 프랑스 사회가 테러 등으로 해서 예. 반이민 정서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도 해소되고 예. 또 국민 통합을 하는데 아주 예.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 허 의원님의 그 무지개 리틀 야구단 이 각 분야에서 이제 야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분야에서 우리 다문화인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을 만들어주면 예. 이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 또 대외적으로도 예. 우리 또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도 이제 야구계에 있지만은 평소에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꼭 스포츠를 통해서만이 아니고 네. 문화 예술 네. 다른 쪽에서 정말 이 다문화 가정 또 뭐 세태민 애들도 그렇고 또 소외 계층 애들을 그런 청소년들을 유소년들을 정말로 그런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지금 이 교육 자체가 다 학원 교육이잖아요. 가해를 다 보내야 되는데 네. 다문화 가정 애들은 가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또 이제 그 우리가 빈곤층 애들도 못 보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이제 그 졸업반들 이제 그 좀 그 지금 텀이 있으니까 특강을 애들 가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그것도 시내에 있는 청담동에 있는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너무 거기서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은 50%는 공부를 아예 안 한대요. 1학년 때부터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1학년 때부터 벌써 학력이 아무리 공부해도 스카이를 갈 수가 없어.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예요. 또 공부 잘하는 애는 뭐냐? 이 학원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공부 수준을 그 상위 계층에 맞출 수만 없으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 학교 듣는 건 필요 없으니까 잔다는 거. 그럼 다 자는 거예요. 많은 애들이 선수가 애들이 자는데 이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면 이 다문화 가정 애들은 빈곤층 애들은 학원도 못 다니는데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교육 당국이나 우리 정부가 저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서 이 어린이들이 꼭 공부만 잘한다고 뭐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장르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장기 특기를 살리고 거기서 일자를 찾고 특히 이제 스포츠는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면 구라파나 미국이나 이제 이 미주 쪽에서 그 매일 체육 활동을 시키느냐 애들을. 그럼 왜 매일 애들이 스포츠를 하느냐 하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어렸을 때는요
막 혈기왕성할 때는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자는 거예요. 잠을 자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잠을 자려면은 스포츠를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 게임이나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 애들이 이렇게 성장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큰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고양 무지개 야구 얘기가 나왔지만 이 애들이 야구를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함께 하는 거 이런 거 예의 범절 희생정신 이런 걸 배우는데 이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교육계가 교육계 자체가 그런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페어플레이라든지 협동정신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승복하는 거라든지 희생한다든지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장이 없잖아요. 그 지금 정치권에도 보면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혼자는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는 약하잖아요. 그 왜냐하면은 공부만 잘했지 그런 장이 없었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크게 뭐 국가적인 저는 큰 손실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네, 그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이제 우리 다문화인들이 우리 사회에 한 240만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아니면은 스포츠 선수가 되기를 희망하는 우리 다문화 학생들한테 저 우리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그 말씀. 고양 무지개 야구단에서도 한 어린이가 지금 중학교 가서 야구를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애들은 즐기고 노는데 이 중에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한 명 성공을 하면은 그게 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어떤 좋은 예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선수가 하나 나오기를 제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구나 축구나 이것도 지금 가외를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럼 다문화 가정 애들은 그 가입비가 안 나와요. 회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에서 잘하는 애가 한 명 지금 중학교 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추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된다. 후원자가 나서서. 그래서 그 선수가 하나 큰 스타가 되든지 프로에 들어가서 딱 성공을 하면은 일단 모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들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흑수주에서 금수주가 될 수 있는 분야가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포츠예요. 스포츠다. 사실 스포츠의 슈퍼스타들은 보면은 다 자기 스스로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뭐 흔히 말하면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운동 잘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헝그리 정신에 그게 많습니다. 이름을 제가 다 거론하지 않는 박찬호 선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면서도 고향으로 돌아갈까? 왜냐하면 마이너리그 생활할 때 힘들었거든요.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도 고향으로 돌아갈까? 돌아가면 아버님, 어머니 얼마나 실망할까? 박찬호 부친이 전파상을 하셨잖아요. 내가 가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만은 그건 뭐 최이섭도 마찬가지고 뭐 이종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게 아직도 저는 스포츠는 남아 있는데 인기 종목은 이 회비를 내야 되니까.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제 구조적으로 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좀 이제 도와주면서 그런 선수가 한 명 나오는 게 야구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하나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아주 오늘 재밌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뭐 야구에서는 야구의 역사, 산증인.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다문화인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 허 의원님이 보시기에 대한민국이 선진적인 다문화 사회로 이 안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다문화 가정 문제는 정말 예사롭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체육계에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이 인식의 변화가 크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단기간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꾸준히 정책적으로 계속 해야지만 이 결실을 본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정치적인 해난이나 정책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다른 게 많지만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이 다문화 가정 문제를 정말로 진지하게 심도 깊게 생각하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간다는 걸 저는 못 느껴요. 하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냥 뭐 N5분의 1로 가는 그 정도 수준 아니냐. 네.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정부 당국이나 여기서 여기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예산 지원이 동반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이제 그 이 다문화 가정 애들이 아까 이제 프랑스 축구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같이 간다.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또 거기도 분명히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 민족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바뀔 수 있도록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게 일과성으로 가지 않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반영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 다문화인들이 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번에도 이 슬로건을 외치면서 이 프로그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는 하면 국가 경쟁력이다 이렇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알겠어요.